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니까 이게 좋다, 싫다? 굉장히 불편하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아이디는, 10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히트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히트 카운트라면 이제, 좋아요 누른 횟수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는 뭐 100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랄까. 여기다가 write name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 작성자라 해볼게요. 글 작성자. 글 작성자는 몽길순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의 작성자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작성 날짜?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 쓸게요. 레지데이트가 이제 보통 이제 현재 날짜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날짜가 2023 12 뭐죠? 121 23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writer name죠. 작성자 이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를 관리를 한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URL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쿼리 스트링이에요. 쿼리 스트링. 그러면 여러분들이 URL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HTTPS.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이라 해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한번 URL을 정리해 볼게요. www.naver.com. 자, naver.com을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바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도메인이란다. 도메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보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아까 블로그 머시기 써 있었던 거 보였을 거예요. 아까 네이버 제가 블로그 들어갔을 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라고 그냥 해볼게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런 게 있죠. 그죠?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이 물음표 전에 블로그 홈 점 네이버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패스라고 해요. 패스. 패스.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예시로 경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했던 유저, 아티클, 리스트 요거 우리가 텍스트 게시판 만들면서 했던 명령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패스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물음표를 기준으로 나오는 요런 뭐 A는 1, 뭐 그 다음에 B는 2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쿼리 스트링이라 하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 그래서 제가 요걸 쓴 거 이렇게 쓴 거를 뭐라고 한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한 다음에 ID 뭐 10, 레지데이트 뭐 이런 거, 히트 카운트 머시기 요런 거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파라미터 네임, 파라미터 밸류, 파라미터 네임, 파람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고 싶다?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하고 싶다? 맵을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파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파싱할 때 요거 쓴다 안 쓴다? 이제 요거 안 씁니다. 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안 써요. 버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맵을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뭐예요?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거 숫자라 하더라도 문장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은 보통 맵을 쓸 때 앞이 무조건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파람스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해시맵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했었는데, 자, 맵은 데이터를 몇 개 집어넣어줘야 돼요? 2개 집어넣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왜요? 요 앞쪽은 뭘 담당하는 녀석? 키를 담당하는 녀석, 뒤쪽은 밸류, 값을 담당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치의 비치 0번째가 키고 1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밸류. 그쵸? 밸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맵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뭐죠? 풋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비트의 0번째가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의 1번째가 뭐가 된다? 바로 밸류가 된다. 그래서 키, 밸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맵은 이게 끝이에요. 자,
자, 그러면 출력할 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람스만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히트 카운트 100, 레지 데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아이디부터 10이 나오고 레지 데이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맵은 리스트와 달리 순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맵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뭐로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때문에? 키로 접근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맵이라는 자료구조의 특징이에요. 맵이라는 자료구조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걔가 순서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맵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도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원하는 것들을 한번 뽑아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디, 레지데이트, 히트카운트, 라이터 네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뽑아올 때 어떻게 뽑아한다? 자, 일단 아이디를 뽑아봅시다. 아이디 %d. 자, 그 다음에 자, 파람스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면 되죠? 얘도 get이에요. 근데 get id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키로 접근해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오르나요? 왜 오르날까요? 지금 우리가 파람스 get 해서 id 가져온 거 값이 뭐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문장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 %d는 뭐예요? 정수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요? 형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져옵시다. 자, 어떻게? 레지데이트죠? 자, 얘는 그냥 정수로, 얘도 정수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히트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정수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네임은 문장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파스 인트 써주면 되겠죠? %s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출력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반복문에 이어서 출력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전체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포 돌려가지고 스트링 파람 네임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파람스에서 뭐가 있냐면 키셋이라는 게 있어요. 키셋. 자, 키셋은 뭐냐면 이 파람스의 키들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아이디 집어넣고 실행,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들어오고 실행, 히트 카운트 들어오고 실행.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파람 밸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키로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파람스 get 해서 어떻게? 여기다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파람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키 값은 파람 네임에 의해서 키를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et에서 우리가 파람 네임 즉 키 줬으니까 그 키에 맞는 밸류를 여기다 꼽아주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s, %d, 그 다음에 파람 네임, 파람 밸류, 얘도 %s로 써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복문에 의해서 전체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다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파람스 엔트리셋 기억나시나요? 자, 이 엔트리셋은 뭐죠? 키랑 밸류를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녀석이라 했죠. 그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키랑 밸류를 한꺼번에 같이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용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 했죠? 자바 기초 들어가보면 수업 페이지에 맵이라고 치게 되면 제가 엔트리셋도 여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올려놨죠?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엔트리셋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 요거는 키 값을 우리가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엔트리셋 같은 경우는 키 값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또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썼죠? 그래서 파람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파람스 엔트리셋 키 값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없고 맵점 엔트리 요거 붙여야 된다 했죠?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랑 밸류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 파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람에서 뭐 하면 돼요? get ke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람 value. 그 다음에 얘는 get 뭐예요? value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어떻게? 요거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출력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요. 얘는 버전 1, 버전 2. 그 다음에 버전 1. 근데 사실 저라면 엔트리셋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도 출력하는 방법이 짧다면 이걸 쓰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버전 3. 자, 스트림 방식으로 출력하면 이 방식 그냥 쓰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어떻게? 파람스 엔트리셋 한 다음에 어떻게 써요? 여기다 스트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이치 반복모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파람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요거 코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요 코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키랑 밸류를 한꺼번에 가져오면 된다. 도 이런 식으로. 근데 파람의 get key 그 다음에 파람의 get value 이런 식으로 출력해줘야겠죠. 이게 너무 길죠? 길면 이거 그냥 자르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잘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깔끔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맵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씩 뭐야, 얘 아이디 아닌데? 라이터 네임이죠? 이거 잘못 썼네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